안녕하세요. 결혼 3년 차인 40대 여성입니다. 제 인생은 앞만 보고 달려온 경주마 같은데요. 한 번도 걸림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시댁 식구들과의 사건은 매우 큰 장애물이었답니다. 그럼 제가 시댁이라는 장애물과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몇 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을 포기했습니다. 집이 가난하기도 했고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어서 쉽게 포기하고 일찌감치 일자리를 얻어 돈을 벌었답니다. 여러 알바를 해보며 몸에 익고 마음에 드는 일을 찾아봤는데 주방에서 일하는 조리보조가 가장 재밌고 시간도 잘 가서 파스타집 주방에서 오랜 시간을 일했답니다. 거의 10년 동안 한 자리를 지키며 일했더니 주방 보조에서 메인 요리사가 되어 제가 개발한 파스타를 원없이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돈도 어느 정도 벌었고 홀로 서기를 해도 좋을 것 같아서 저를 키워준 사장님께 독립해서 파스타집을 차려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장님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겠다며 저를 열렬히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31살에 싸게 나온 가게를 인수해서 파스타집으로 차렸답니다. 유동인구가 많지 않고 번화가가 아니어서 조금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한두 번 찾아왔던 손님들이 입소문을 퍼뜨려 주셔서 멀리서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았답니다. 제 입으로 말하기 뭐하지만 제 파스타는 한 번도 맛보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맛본 사람은 없을 정도로 맛있었어요. 제 가게를 오픈한 지 3개월이 지나자 매일 많은 손님들이 가게 앞으로 길게 줄을 설 정도였죠. 저는 멀리서 찾아오는 손님들을 그냥 돌려보내고 싶지 않아 쓰러질 듯 힘이 들어도 늦게까지 파스타를 만들었네요. 잠을 자는 것 빼고는 파스타를 만들어 파는 게 일상의 전부였죠. 돈을 쓰지는 못하고 계속해서 벌기만 하니 통장의 잔고는 어마어마하게 쌓이더군요. 장사한 지 5년이 지나가자 상상도 못했던 큰돈이 모여 있었답니다. 그래서 전 꿈을 더 키우기로 했습니다. 다른 지역에 분점을 내서 제 파스타를 널리 알리고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모아둔 돈으로 번화가에 있는 상가 1층에 가게를 차렸고 직원도 여러 뽑아서 장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1년의 시간이 지나자 제 가게는 더 유명해졌고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제 요리로 창업하고 싶다는 분들 중 가장 간절하고 열정이 넘치는 분들을 꼽아서 분점을 내기로 했습니다. 너무 많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하고 특별함을 잃을 것 같아 서울과 수도권에 10군데만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재료와 레시피는 저에게 받아 쓰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맛에 큰 차이는 없어 보다 많은 손님들에게 사랑받게 되었죠. 그래서 전 남부럽지 않을 만큼 부자가 되었답니다. 제 나이 40이 될 때까지 쉼없이 달려서 얻은 쾌거이기도 하고 재능을 최선을 다해 살렸더니 크게 성공한 거죠. 한편 사귀는 연인이나 친한 친구는 하나 없었습니다. 앞만 보고 달렸으니 옆에 누군가 있는 게 이상한 일이죠. 그렇다고 나이 40이 되도록 남자를 만나보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 요리사를 사귄 적이 있었는데 서로가 너무 바빠서 금방 소원해졌답니다. 애틋함이나 절실함이 서로에게 없어서 그런지 자연스럽게 헤어졌죠. 이후 다른 남자를 만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일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바람에 사랑은 항상 뒷전이었습니다. 나이 40이 되어도 달라진 건 없었어요.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었으니 저는 혼자 늙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여겼답니다. 많은 돈을 벌어 부모님께 효도도 했고 제 노후를 위한 계획을 모두 세워놨으니 더 바랄 게 뭐가 있나 하는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인연이 저도 모르게 찾아왔습니다. 번화가에 차린 파스타 가게에 단골 손님들이 아주 많았는데 그중 저희 식당 건물 바로 위층의 피부과 의사 선생님과 눈이 맞고 말았답니다. 처음엔 단골 손님과 식당 시장으로 친하게 지냈는데 어느 순간부터 식당 밖에서 만났는데 그 순간들이 모두 연애를 하고 있던 거더라고요. 저희 두 사람은 누가 고백을 한 것도 아니었는데 어느새 다정한 연인이 되어 있었고 불같고 애틋한 사랑을 열렬히 이어갔습니다. 저와 피부과 의사 남자친구는 둘 다 나이가 40대여서 결혼을 서두르고 싶었습니다. 저도 이런 생각은 처음 들었는데 빨리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아 남들 같은 평범한 삶을 살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그이가 결혼하자는 청혼을 하자마자 바로 알겠다며 허락을 했습니다. 연애한 지 6개월 만의 일이었죠. 비록 사귄 기간이 짧긴 했으나 그 기간에 서로에 대한 사랑이 최고조로 이르렀으니 무엇도 저희 두 사람을 갈라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 친정 부모님께 남편을 소개해드렸더니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의사의 성격과 외모까지 훌륭하니 반대할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며 남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처음 남편 집에 가게 되었는데 문이 열리자 저도 모르게 놀라는 목소리를 내고 말았답니다. 남편의 식구가 조금 많았거든요.
시부모님과 시동생 넷이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그이가 형제관계를 말해주지 않아 모르고 있던 터라 시숙돌과 시누이 둘이 있는 걸 그날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귓속말로 왜 식구가 많은 걸 알려주지 않았냐고 그이에게 물었더니 제가 도망갈 것 같아 일부러 비밀로 했다더군요. 시부모님과 시동생 넷이 있는 남자를 누가 좋아하겠느냐며 입을 다물고 있었다네요. 조금 놀랍고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이가 저와 결혼하고 싶어서 그런 거라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식구가 많다고 남편과 헤어질 게 아니었으니까요. 여하튼 시댁 식구들의 환대를 받고 어마무시한 밥상 앞에 앉아 저를 포함해서 8명의 가족이 식사를 했답니다. 식구들의 시선은 모두 저를 향하고 있어서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주셨는데 긴장이 풀리지 않은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을 했답니다. 제가 파스타 프랜차이즈 대표라고 하니 다들 놀라는 얼굴이었고 식구들 대부분이 제 음식을 자주 먹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어 조금의 긴장을 풀게 되었네요. 제가 남편과 나이도 비슷하고 사업을 크게 하고 있으니 결혼 허락이 쉽게 떨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통장을 공개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처음 본 자리에서 그런 말을 들으니 얼굴이 화끈거렸답니다. 아가씨, 빚 좋은 개살구 아니야? 사업하는 사람들 보면 죄다 빚만 잔뜩 가지고 있잖아. 프랜차이즈 대표라고 해도 재정 상태를 공개하지 못하면 우리 장남하고 결혼하는 건 힘들 거야. 우리가 큰 욕을 하는 거라 생각하지. 그런데 의사들한테 빌부터 먹으려고 했던 여자들이 하도 많아서 확인 절차를 좀 해야 돼. 저는 당황하긴 했지만 의사들을 둔 어머님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결혼은 현실이었으니 빚쟁이 마누라를 얻는 것보다 통장을 공개해서 믿음을 주는 게 바람직할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어머님, 다음에 찾아뵐 때는 통장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제가 우혁씨의 돈을 바라고 결혼한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할게요. 하고 대답했답니다. 그러자 식구들은 마음을 조금 열었는지 제 앞에서 편한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편했는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둘째 서방님과 동서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형, 이번 달 병원 수익은 셋째 동생이 임신해서 축하금으로 절반을 주기로 했어. 그리고 나머지 돈은 식구들이 나눠 가질 거야. 다들 형 병원을 홍보하고 있으니까 수고비로 충당하고 다음 달 수익부터는 형 결혼 자금으로 남겨놓을게. 아주버님, 저희가 매일 병원 홈페이지에 댓글을 달고 있는 거 아시죠? 게다가 아주버님 병원을 추천하는 글을 하루에 몇십 건씩 올리고 있다고요. 이게 쉬워 보여도 엄청 스트레스 받는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올린 글을 보고 병원에 찾아가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저는 남편이 하는 대답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재수씨, 잘 알죠? 우리 식구들이 해주시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재수씨와 형식이한테 모든 관리를 맡긴 게 아니겠어요? 두 사람이 알아서 잘 운영해주는 것 같아 마음 편히 일하고 있다고요. 아주버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니 다행이군요. 그럼 이번 달에도 똑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그런데 아주버님, 분발 좀 하세요. 병원 찾는 환자들한테 영업을 해서 더 많은 시술을 해주라고요. 해달라는 것만 해주면 뭐가 남겠어요? 바가지도 씌우고 하란 말이에요. 보톡스 맞으러 온 환자한테 점도 빼라고 권하고 필러도 하라고 부축이란 말입니다. 그래야 돈벌이가 좀 되지 않겠어요? 지금 병원 수입을 보면 너무 형편없어요. 이래가지고 우리 식구들이 어느 세월에 부자가 되겠어요? 아, 네. 제가 너무 솔직하게 일해서 탈이죠. 앞으로 환자들한테 영업도 하고 그럴게요. 관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수씨. 알고 보니 남편의 수입을 둘째 서방님과 동서가 관리하는 건 물론이고 병원 수입을 식구들이 나눠 먹고 있는 겁니다. 병원을 홍보하는 댓글을 다는 게 식구들의 직업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는데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사 남편 하나를 두고 모든 식구들이 빨대를 꽂고 있었으니 뭔가 크게 한 방 맞은 기분이었답니다. 그래서 시댁에서 나와서 남편에게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우혁씨,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우혁씨가 병원에서 번 돈을 가족들이 관리하고 월급까지 따박따박 받아간다는 게 말이 돼? 자기 호구야? 아예 호구라니. 가족들이 매니저처럼 관리를 잘해줘서 병원이 잘 되고 있는 거라고. 그리고 또 돈 관리를 아주 잘해주고 있어서 돈을 잘 불리고 있단 말이야. 재수씨가 얼마 전에 투자를 했는데 3배나 이익을 봤다고 했어. 몇 년 뒤에는 나한테 종합병원을 차려줄 수도 있다고 했는걸. 자기 진짜 순진하구나. 이런 식으로 허황된 소리를 믿어가며 재산을 식구들한테 맡긴 거야? 이제 알겠네. 자기가 왜 그전까지 결혼을 못했는지. 식구들이 반대해서 죄다 헤어졌다며? 그건 물지인 자기를 빼앗기기 싫어서 반대한 거야. 제가 확실하게 충고를 해줬는데도 그이는 식구들을 철석같이 믿고 있더군요.
바로 제 말을 반대하는 말을 꺼내더군요. 아이 참, 우리 식구들은 단합이 잘 돼서 그런 거야. 그리고 처음 병원 차렸을 때 환자가 없어서 고생할 때 사람들을 끌고 온 게 다 우리 식구들이야. 그래서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고 먹고 살 수 있었다고. 병원이 잘 되는 건 의사인 당신 덕이지. 그게 왜 식구들 덕이야? 우혁 씨 진짜 바보 아니야? 식구들이 당신 재산을 얼마나 빼돌렸을까 하는 생각은 안 해봤어? 다들 제 몫을 가져가고 남은 건 내 앞으로 펀드랑 조직이 들어있어. 재수씨랑 동생이 알아서 잘 불려주고 있다고. 설아야, 그냥 우리 식구들을 믿어주면 안 될까? 그이는 호구를 넘어서 제대로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잘난 자식의 빨대를 꽂고 사는 연예인 부모들을 뉴스로 많이 봤는데 이런 일이 일반 사람인 제 예비 남편이 당하고 있다고 하니 환장할 것 같더군요. 그래서 전 며칠 생각을 하고 나서 그이에게 통보하듯이 말했습니다. 자기야, 나랑 결혼하고 싶으면 당장 식구들한테 재산을 돌려받아. 그동안 월급으로 준 건 뭐라 못하겠는데 당신의 개인 재산은 모두 돌려받으란 말이야. 그리고 식구들한테 한 푼의 돈도 주지 마. 댓글 달아주고 편하게 먹고 사는 식구들 꼴은 죽어도 못 보겠으니까. 다 돌려받으라고? 지금 재수씨가 몇 배로 불어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달라고 하면 반토막이 날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세라야, 우리 식구들은 다들 직업이 없어. 내 병원 댓글 일이 아니면 백수가 되는 거야. 돈을 불려도 내가 불려줄 테니까 당장 모든 재산 받아와. 통장 관리도 내가 할 테니까 받아오고. 그리고 당신 식구들이 그동안 공짜로 잘 먹고 살았으니 이제부터는 알아서 먹고 살게 내버려둬. 세라야, 하루아침에 이걸 다 하란 말이야? 우리 식구들이 충격을 심하게 받을 텐데 결혼하고 좀 지나서 해결하면 안 될까? 남편은 계속해서 답답한 소리를 해대서 제가 크게 신경질을 내고 말았습니다. 이 멍청아, 당신이 이용당하고 있는 걸 왜 모르고 있는 거냐고. 됐고, 나랑 결혼을 할 거면 내 말대로 하고, 그게 아니면 바로 헤어져. 난 호구 마누라가 될 생각은 추워도 없으니까. 알았어. 난 세라 당신하고 무조건 결혼할 거야. 그러니까 헤어지자는 말만 하지 마. 시키는 대로 다 할게. 다행히 어리석은 남자이긴 했지만 끝까지 식구들을 감싸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이는 바로 시댁 식구들에게 자기 재산을 직접 관리하겠다고 통보하고 통장을 돌려달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식구들은 눈에 불을 켜고 반대했다네요. 여자 하나 잘못 만나서 이게 뭐하는 짓이냐며 쓴소리를 듣고 돌아왔습니다. 세라야, 식구들이 당신한테 할 말 있다고 오라고 하네. 같이 가보자. 어휴 망충아, 자기가 번 돈을 왜 돌려받지도 못하고 그냥 와. 아휴, 그냥 내가 직접 가서 해결하는 게 낫겠네. 알았어, 내일 바로 당신 식구들 집에 가보자. 그래서 이튿날 시댁에 찾아갔더니 눈에 불을 켜고 저를 째려보더군요. 시어머니는 결혼도 하기 전에 왜 남편의 통장을 돌려받으려고 하냐며 쓴소리를 시작하셨습니다. 이봐, 자네는 아직 우리 집 식구가 아니야. 그런데 네가 뭔데 내 아들 재산을 탈려 말아야. 그리고 뭐? 우리가 하는 댓글 알바를 못하게 하라고 했다면서. 어디 대먹지 못한 게 굴러들어와서 남의 집에 감나라 배나라 참견이야? 넌 솔직히 말해봐. 의사인 내 아들한테 돈 때문에 들러붙은 거지. 어머님, 저 파스타 집을 10개나 둔 대표예요. 돈은 어머님 아들보다 훨씬 잘 번다고요. 전 모든 걸 정상으로 돌리려고 하는 거지 제 이익을 위해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제 대답에 식구들은 모두 혀를 끌며 짜증을 냈고 곧 시아버지가 한마디 하더군요. 안 되겠네. 이번에 데리고 온 색시도 우리 맏며느리감이 되지 못하는 것 같다. 둘이 헤어져라. 제가 없어져야 계속 남편 등에 빨대를 꽂을 수 있으니 결혼을 반대하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시아버지 말씀에 모든 식구들이 찬성하며 저와 그에게 헤어지라고 통보했답니다. 그러자 예비 남편은 그럴 수 없다며 반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엄마, 그리고 동생들 모두 잘 들어요. 저는 세라 없이 못 삽니다. 그동안 제 결혼을 쭉 반대해온 게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했다고 해도 문제로 삼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세라만큼은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 세라가 말하는 대로 저희 재산을 모두 돌려주세요. 앞으로는 직접 관리하겠습니다. 이제야 정신을 차렸는지 남편의 식구들에게 단호하게 말하더군요. 하지만 식구들은 하나같이 여자를 잘못 만나 변했다며 비난했습니다. 정말이지 남편의 등골을 죽을 때까지 뽑아먹을 작정이고 기세를 보이더군요. 이런 집안에서 순진하게 당하고만 살아온 남편이 불쌍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을 위해 불려놓았다는 재산을 공개부터 해보라고 했습니다. 만약 관리를 잘하고 있다면 그만두겠다고 했죠. 남편 또한 바로 예비동서에게 통장과 투자에서 불어난 내역들을 바로 공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시동생들과 동서들, 심해부들 모두 고개를 숙이며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지금 당장 원래대로 돌려주지 않으면 파혼하고 나가겠다고 했더니 그이가 목소리를 높여 자기 재산을 다 가지고 나오라고 경고했답니다.
이윽고 그이 앞에 통장과 문서들이 잔뜩 놓여졌는데 예상했던 돈의 절반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역시나 시댁 식구들이 뒤로 다 빼돌려 배를 채운 거죠. 뚜껑을 열어보니 남편도 많이 놀란 것 같았습니다. 저야 예상하고 있던 일이라 이제라도 제자리를 찾길 바랬죠. 우혁씨, 이러고도 식구들한테 믿음이 가? 지금 다 공개가 되었으니까 당신이 판단해봐.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 난 당연히 알아서 관리를 잘해줄 거라 믿었어. 거봐, 내가 하는 말이 맞다고 했잖아. 당신은 여태까지 바보 등신처럼 호구로 살아온 거야. 댓글 알바고 투자고 모두 개소리라고. 제가 전국을 찌르는 말을 하자 식구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잘못한 걸 인정하고 앞으로는 정직하게 살겠다며 사과를 하더군요. 그리고 조금 전까지 저를 반대하겠다고 했는데 생각을 바꿨는지 결혼하라고 일렀습니다. 아주 시원하진 않았지만 이렇게나마 남편의 문제를 더 커지지 않고 해결할 수 있었답니다. 이미 뜯긴 돈은 어쩔 수 없으니 앞으로는 절대 시댁과 돈으로 얽히지 말라고 충고해주는 것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식구들은 다들 직업이 없는 상태로 놀고 먹었습니다. 뭐 댓글 알바할 때만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거지만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남편과 결혼을 하면 시댁과 완전히 선을 긋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시댁 식구들이 단체로 저희 파스타 집에 찾아왔습니다. 음식을 잔뜩 주문하고 큰 소리로 떠들며 맛을 보더군요. 그러더니 맛대가리가 없네. 음식을 먹으니 배가 아프다며 진상을 부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막말을 시작하셨습니다. 얘, 너 음식을 이렇게 대충 팔아도 되는 거니? 우리가 일부러 시간 내서 왔는데 이따위 음식을 내놓은 거야? 이따위 파스타가 뭐가 대단하다고 불티나게 팔리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이건 도저히 내 돈 주고 먹을 음식이 아니다. 별점 테러해서 망하게 해줘야겠다고. 시어머니에 이어 둘째 예비동서가 말을 잇더군요. 그러게요. 완전 사기당한 기분입니다. 우리가 댓글을 달아서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자고요. 그리고 아주버님이 정신을 차리고 헤어지게 만들어줍시다. 그 밖에 나머지 식구들도 많은 손님들 앞에서 개진상을 떨더군요. 이 파스타집 사장이 얼마나 간사하고 돈에 미쳐있는지 막말을 하며 의사 남편을 꼬셔서 재산을 빼돌리니 어쩌네 하면서 행패를 부렸답니다. 이에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장사를 하면서 진상을 많이 봐왔으니 이 정도는 작은 스트레스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놀라지 않고 할 일을 하고 있으니 식구들은 분통이 터졌는지 더 심하게 진상을 부렸습니다. 얘, 너 내 아들을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모르겠다만 이제 그만 헤어져라. 니년 때문에 우리 인생이 전부 망가지게 생겼다고. 그동안 잘 살아왔었는데 니년 때문에 균열이 일어났단 말이야. 화목한 집안을 금가게 했으니 넌 우리 집 식구가 될 자격이 없다. 너만 없어지면 되니까 조용히 내 아들과 헤어져라. 어머님, 그리고 가족 여러분, 그건 이미 끝난 얘기 아닌가요? 제 남편이 절 선택했고 모든 걸 제자리로 돌리기로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꽂을 빨대가 없어져서 일어나 본데 그냥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 생각을 하세요. 다들 해먹을 만큼 해먹었잖아요. 뭐야 인연이? 째준 주둥이라고 지 하고 싶은 대로 아무 말이나 막 하네? 야, 우리가 무슨 빨대를 꽂았다고 그래? 가족끼리 서로 도와가며 잘 살아가는 걸 왜 안 잊게 보고 지랄이야. 여하튼 니년 하나 때문에 우리 집안이 흔들리니까 조용히 꺼져라, 응? 내 아들한테서 떨어지라고. 아휴, 알았어요. 그이한테 여러분을 선택하든 저를 선택하든 알아서 하라고 할게요. 그럼 됐죠? 이년아, 내 아들이 너한테 콩깍지가 씌었으니 너를 선택한 걸 알잖아. 그래서 이렇게 참아서 좋게 말하는 거고. 참 좋게도 말씀하셨네요. 공가를 빡해서 헤어지라는 게 여러분이 생각한 해결책이었나요? 정말 다들 한심하시네요. 경찰 부르기 전에 다들 돌아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결혼은 그이가 포기하면 저도 관둘게요. 됐죠? 제가 겁을 먹기는커녕 여러 명을 상대로 할 말을 일목조연하게 했더니 다들 혀를 차더군요. 그리고는 할 말이 없어서 그대로 돌아갔답니다. 그래서 남편을 불러 시댁 식구들과의 인연을 끊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시댁과 어울리느니 이별하는 게 낫겠다고 강조했죠. 그이는 그동안 호구가 되어 가스라이팅에 묶여있던 걸 인정하고 제가 하라는 대로 시댁과의 인연을 끊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저 없이 혼자 시댁에 찾아가 앞으로는 모르는 사이로 지내자고 통보했답니다. 그리고 저를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거나 협박을 하면 그땐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경고까지 하면서 말이죠. 이에 저는 남편이 기특했습니다. 이제야 기생충 같은 식구들을 끊어버렸으니 얼마나 속이 시원하던지 마치 알턴이가 빠진 기분이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시댁의 간섭에서 벗어나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식 날짜를 잡고 신혼집과 혼수를 고르고 차차 준비를 해나갔죠. 그런데 결혼식 전에 시부모님이 저와 남편을 찾아왔습니다. 두 분은 눈물을 흘리면서
지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답니다. 큰아들, 우리 장남, 그동안 우리가 미웠지? 엄마랑 네 아버지가 그동안 많은 반성을 했다. 너희 말대로 우리 그동안 기생충처럼 살아온 것 같아. 해준 거 하나 없이 아들내미 등골을 빨아먹고 살았지. 부모가 돼서 참으로 부끄럽구나. 정말 미안하다 아들, 그리고 새아가. 이 애비가 못나서 그런 거지. 우여가 살아야 너희 두 사람이 우리랑 연을 끊겠다고 하니 가슴이 미어지더구나. 응? 자식을 잃고 싶지 않아 이렇게 찾아왔다. 아들아, 우리를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앞으로는 절대 네 돈에 손도 대지 않으마. 또 그러면 내가 아버지가 아니라 네 새끼를 하겠소. 시부모님은 눈물을 계속 흘리면서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사실 제가 나서서 남편과 시댁 간의 돈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했고 앞으로는 제 뜻대로 하기로 해서 돈을 뜯길 위험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나이든 시부모님이 이렇게 사과를 하시니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남편 역시 저에게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테니 시댁 식구들과 연을 이어가면 어떻겠냐고 저에게 물었답니다. 이에 고개를 끄덕이며 천륜을 억지로 끊을 필요는 없다고 말해주었네요. 시부모님은 그제야 웃으시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동안 잘못한 걸 반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잔뜩 늘어놓기도 했고 지금 시댁 식구들은 다들 먹고 살 길을 알아서 찾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에게 부탁할 말이 있다고 하시더군요. 새아가, 네가 운영하는 파스타 가게에 우리 애들을 취직시켜주면 안 되겠니? 지금 네 시동생들이 백방으로 일자리를 찾아보고 있긴 하지만 뜻대로 안 되는 것 같더구나. 들어보니 요리 말고도 마케팅이랑 이것저것 일할 게 많다고 하던데 우리 애들이 조금 철이 없긴 하지만 일을 시키면 아주 열심히 할 거야. 너한테 이런 부탁을 해서 염치가 없긴 한데 꼭 좀 들어줬으면 좋겠구나. 애들이 다 새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했다고. 네? 저한테 시동생들 취직을 시켜달라고요? 생각을 좀 해볼게요. 마땅한 자리가 있는지 알아볼게요. 그게 정말이야? 고맙다 새아가. 네가 우리 애들을 살려주는 거야. 진심으로 고맙다. 시어머니는 제 두 손을 잡으시며 어떤 일이든 막 부려 먹어도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까지 나오니 안 된다고 말하지 못하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겠다고 일렀답니다. 물론 마음에 들지 않는 시동생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게 싫었지만 일손이 부족하기도 하고 사업을 더 크게 키우고 싶었으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시킬지 고민해 보기로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제 말을 듣고 한 번도 안도하시더니 결혼 전에 시댁에 한번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얼마 뒤면 시할아버지 제삿날인데 그때 식구들이 모여 화해도 하고 기분 좋게 대화도 나누자면서 말이죠.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대답하고 남편과 사흘 뒤 시댁으로 찾아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은 친척들이 오셨더라고요. 시댁 식구만 있어도 부담스러운데 30명의 친척들이 저를 보겠다고 찾아온 겁니다. 결혼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사드리는 거라 생각하고 조신한 척하며 인사를 드렸습니다. 집안 어른들은 참한 색색감이 들어와 좋다시며 반겨주셨고 나머지 젊은 친척들도 한대해 주셨답니다. 다들 힘을 다해 제사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 많은 제사 음식이 올려지고 10시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아직 1시간이나 남아있어 거실 바닥에 비좁게 앉아있었죠. 그런데 친척 중 젊은 사내 하나가 시어머니한테 말을 걸더군요. 고모, 우리 취직시켜주는 거 확실해요? 그럼 내 며느리가 파스타 사업을 크게 하는 오너라고. 벌써 일러터서 우리 집 식구 모두 그리도 취직하기로 마음먹었다. 가만 보자. 우리 둘째 아들이 이사를 맡으면 딱이고 나머지 애들은 관리자급으로 일하면 좋을 것 같아. 새아가 괜찮지? 네가 며칠 전에 우리 애들 다 받아주겠다고 했잖아. 저는 기껏해야 말단 직원이나 청소하는 보조로 쓸 생각이었는데 시부모님과 식구들은 제대로 착각을 한 것 같더군요. 어머님, 제가 언제 관리자로 취직시키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확실하게 대답한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벌써 취직했다는 말씀은 좀 그렇네요. 얘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제 와서 오리발을 내미는 거니? 너 지금 친척들 앞에서 우리 부부를 망신시키려는 거냐? 벌써 우리 애들 직책이랑 직급을 다 정해놨다고. 이사의 관리부장, 새로 오픈한 지점의 지점장으로 다 한 자리씩 꿰차기로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와서 못하겠다고? 이 괘씸한 것 좀 봐라. 야, 너 때문에 우리 큰아들 일을 못하고 있는 거 몰라? 그동안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는데 네가 방해하는 바람에 모두 물거품이 됐잖아. 그러니까 네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니냐고. 시어머니 억지에 기운이 빠지더군요. 게다가 백수인 친척들은 시어머니한테 얘기를 듣고 저에게 빌부터 한 자리씩 꿰찰 수 있다는 말에 시댁에 모인 거랍니다. 제 남편 대공을 빼먹는 걸 못하게 됐으니 저더러 희생양이 다라는 거죠. 저는 황당해서 혀를 차고 있는데 시부모님과 친척 어른들이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의사 남편과 결혼하게 되면 그 정도 부탁은 들어주는 게 인지상정 아니냐면서 공짜로 의사 마누라 자리를 차지할 생각을 하느냐며 일자리라도 내놓으라고 협박하더군요. 거긴 정상인 사람이 저와 남편밖에 없었습니다. 집안 종자가 하나같이 기생충을 달고 났는지 어떻게든 빌붙어서 빨대를 꽂으려고 하더군요. 10분이 넘도록 쌍욕을 먹어가며 시동생들과 친척들을 간부급으로 취직시키라는 협박을 듣고 있는데 옆에 있던 남편은 기가 죽었는지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 순간 이런 남자 평생 살지 못할 걸 알게 되었고 이런 시댁은 한시라도 끊어버리는 게 정답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시댁을 떠나려고 몸을 틀었는데 시동생들이 제 앞을 가로막았답니다. 둘째 시동생이 저에게 뭔가를 요구하더군요. 형수, 이대로 나가는 게 어딨어요? 우리한테 취직 자리 못 주겠어요? 지금 표정을 보니까 결혼이고 뭐고 때려치우고 싶어하는 사람 얼굴이네. 그럼 그냥 나가지 말고 우리 가족들한테 피해 보상하고 나가세요. 되게 잘 살고 있는 우리 식구들한테 이간질하고 차이가 틀어지겠잖아요. 합의금으로 우리 식구들한테 두당 500만원씩 주고 나가세요. 우리가 댁 때문에 한 달 동안 수입이 없었으니까 보상하고 나가라고. 참, 지금 뭐라고 했어요? 당신들 장난만 돼서 한 달 동안 뜯어먹지 못한 걸 나더러 변상하라고? 기가 막히네. 이 기생충 새끼들이 날 개옥으로 보고 있나. 이봐, 나 20년 동안 장사한 잔뼈 굵은 여자야. 니들같이 무지막지하게 심한 기생충은 처음이긴 하지만 나한테는 통하지도 않을 뿐더러 가스롭게 보이거든. 나 조용히 나가게 비켜라. 니들 형이랑 결혼 안 할 테니까 다들 꺼지라고. 하지만 막무가내인 기생충들은 저에게 합의금을 달라고 쪼아대더군요.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을 봤더니 화가 나긴 하는데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보다 가족이 소중해서 그런 건지 친척들이 많은 자리라 참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그이와 끝내기로 마음을 먹었네요. 그래서 전 제 앞을 가로막고 있는 시동생들을 뒤로하고 등을 돌려 잘 차려진 제사상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상다리 하나를 붙잡고 친척들과 식구들을 향해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제기가 우당탕 소리를 내며 쏟아지고 정성껏 차린 음식들이 순식간에 못 먹을 쓰레기가 되었죠. 가만히 있으면 진짜 가만히로 보이고 계속 지랄할 것 같아서 강력한 한 방을 보여준 겁니다. 그렇게 제사상을 엎어버리고 친척들과 식구들을 하나하나 노려보고 말했습니다. 이 역겨운 집구석에 다시 발붙일 일 없으니까 괜히 나한테 빌붙을 생각들 마세요. 당신들 아들한테 빨대를 꽂든 말든 알아서들 하라고. 의사랑 결혼하니까 뭘 달라고? 내 사업장에 이사 자리랑 관리자 자리를 달라고? 나 떡이다. 이사만으로 자리 개나 줘. 덜어서 반납할 테니까. 저의 막말에 다들 크게 놀라는 건 당연했고 제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시동생들과 친척들이 막아서더군요. 이번에는 제사상을 엎은 피해 보상을 하라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꽁돈만 처먹으려고 들더군요. 제가 아무것도 주지 못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며 비키라고 경고했는데 아무도 비켜줄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힘으로 밀어내며 나가려는데 둘째 애비동서가 제 뺨을 갈겼습니다. 이년아, 네가 우리 집안을 풍비박산으로 만들고 나가면 그만이야? 인연이 뒤집어 놓은 걸 다 보상하고 나가. 너 때문에 우리가 한 달 동안 벌지 못한 돈과 제사상 엎은 피해 보상금 내놔.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정신적인 피해를 받았으니 그에 반한 위자료도 싹 다 뱉어놓고 나가. 한 대 맞은 저는 눈이 뒤집혀서 예비동서의 코에 주먹을 날렸습니다. 제가 장사하면서 다짐한 게 있는데 받은 게 있으면 더 푸짐하게 돌려준다는 거였습니다. 따개를 주먹으로 코를 때려 쌍코피로 보상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식구들 모두가 저에게 달려들며 머리채를 잡으려고 들자 남편이 나서더군요. 바닥에 떨어진 제기를 하나씩 식구들에게 집어 던졌습니다. 다들 그만들 좀 해요.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예요? 나만 괴롭혔으면 됐지 왜 내 아내한테까지 이 난리를 치는 거냐고요.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다고 길을 막고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게 우리 집안에는 정상인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말 지긋지긋하네요. 이놈의 집안 아들이라고 해서 참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여기 있는 식구들 친척들하고 죄다 연을 끊어버리겠습니다. 날 아내와 여기서 떠나겠어요. 그러니까 다들 비켜. 우유부단하고 어리기만 한 줄 알았던 남편은 분노의 말을 쏟아내고는 제 앞을 가로막은 식구들에게 주먹을 날리며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식구들은 당황해서 가만히 맞고만 있더라고요. 자기들 물질을 공격하는 게 어려웠는지 그냥 맞고 물러섰답니다. 그이는 제 손을 잡고 현관문을 향했고 문을 열고 나가기 전에 침을 식구들을 향해 뱉고는 퇴장했습니다. 저 역시 똑같이 침을 뱉고 시댁에서 나와버렸답니다. 그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 손을 놓지 않고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어딜 가는 거냐고 물어도 대답하지 않고 무조건 따라오라고 하더군요. 이윽고 저희가 도착한 곳은 대형 로펌 사무실이었습니다.
남편은 진작부터 여길 찾아와 자문을 구했답니다. 쓰라야, 오늘 일 정말 미안해. 그런데 나와 헤어지는 건 보류해도 오늘 넣어서 집안 사람들과는 끝이니까 식구들이 나한테 빼돌린 재산들 모두 소송해서 받아낼 거야. 그리고 병원들을 마음대로 횡령한 것도 모두 증거로 남겨놨어. 크게는 감옥까지 보낼 수 있어. 이젠 당신 남편으로서 자격이 되는 거지? 응? 식구들을 고소하겠다고? 당신 진심이야? 혹시나 해서 미리 알아봤어. 오늘 같은 날이 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대비하려고 말이야. 당신이 그 인간들한테 당하는 걸 보니까 확신이 생기더라고. 다시는 상종하지 말아야 하고 제대로 된 복수를 해주고 끝장을 봐야겠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나랑 헤어질 생각은 접어도. 저는 그이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시댁 식구 모두를 고소장에 적어 횡령과 배임, 갈치죄로 소장을 작성해서 보냈습니다. 그이가 받아내야 하는 돈은 무려 20억이었습니다. 그이가 20년 동안 뜯긴 돈을 대충 추산한 거죠. 남편의 변호사팀은 철저하게 조사해서 형사고소를 함께 진행했답니다. 이에 시댁 식구들은 경찰서로 뻔질나게 드나들며 억울하다고 호소했고 주가도 잘못한 게 없다고 하더랍니다. 하지만 증거가 빼곡히 있었으니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되었습니다. 모두 철창신세를 지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남편의 돈을 관리한 둘째 시동생과 동서만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답니다. 이에 어쩔 도리가 없었는지 시댁 식구들이 저희 부부를 찾아왔습니다. 고소를 취하하고 없던 일로 해달라며 두 손을 싹싹 빌더군요. 우리 장남 우여가 네가 여잔데 홀려서 정신이 나간 거야. 제발 고소 취하해라. 아직 검찰에 넘어가지 않아서 네가 취하만 해주면 조용히 묻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 그러니 제발 네 동생을 빼주렴. 앞으로 너한테 뭐 해달라고 안 할 테니 제발 여기서 끝내자. 그리고 우리가 무슨 돈이 있다고 20억을 너한테 갚겠니? 앞으로 두고두고 조금씩 갚을 테니까 없던 일로 하자. 엄마, 내가 여자한테 홀려서 정신이 나간 게 아니라 정신을 차린 겁니다. 이 여자 아니었으면 평생 등신같이 뜯기면서 살았을 거라고요. 그동안 나는 가족들을 위해 바른 인생을 살고 있다고 착각했는데 이 여자가 모든 걸 제대로 잡아줬다고요. 엄마, 아버지, 두 분이 저한테 해준 게 뭐가 있나요? 대학 등록금을 한 번이라도 내줘봤어요? 용돈을 주길 사셨어요? 하루에 2시간만 자면서 이 자리에 올 때까지 내 숨통을 조이며 뜯어먹기 바빴잖아요. 이제 다 때려치울 거예요. 나에게 가족은 이 사람 내 아내가 될 세라뿐입니다. 너 진짜 1억이야? 아들, 우리가 부족해서 널 제대로 키우지 못한 건 인정하지만 널 사랑하지 않은 순간은 한 번도 없었어. 제발 정신 차리고 우리에게 돌아와. 넌 지금 악마 같은 년한테 홀린 거라고. 어서 엄마 말대로 해라. 시부모님은 끝까지 남편을 가스라이팅하려고 했습니다. 어떻게든 위기를 넘기고 다시 빨대 꽂을 생각뿐이었죠. 남편은 시댁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라 시어머니 말을 한 귀로 듣고 흘리더군요. 이봐요, 송옥순 여사님, 김춘배 어르신, 두 분은 이제 내 부모가 아닙니다. 남남이니까 그런 줄 알고 그만 꺼주세요. 그러자 시부모님은 크게 분노하며 남편을 때리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 이를 다 막아내고 두 사람을 밀어버렸습니다. 이에 마지막 수단이었는지 바로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의여가 알았다. 네 말대로 인연을 끊자고 하자면 그렇게 할게. 그런데 20억은 못 준다. 우리한테 그런 돈이 어딨겠니? 그냥 조용히 살 테니 돈 달라고 고소만 하지 말아라. 우여가, 네 동생 내에는 감옥에 보내도 뭐라 하지 않으마. 대신 우리라도 살게 해줘라. 송옥순 여사님, 내 등골 뽑아서 지금 사는 집하고 땅까지 사놨잖아요. 누가 모를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나한테 빼돌린 돈이 20억이 아니라 더 많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당신들이 갚을 수 있는 수준의 돈을 달라는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저는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다 알아서 하고 있으니 옆에서 가만히 구경만 했죠. 시부모님은 끝까지 돈을 못 주겠다는 말만 남발하다가 결국 그이가 신고한 경찰들에 끌려서 쫓겨났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재판이 열리게 되어 시댁 식구들이 20억을 갚으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시동생과 동서는 횡령과 갈치가 인정되어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시댁 식구들은 편한 인생이 죄다 끝나버리게 되었습니다. 살던 집을 처분하고 가지고 있던 남편 재산을 모두 토해내서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었죠. 다들 집도 절도 없이 거리에 나앉아 제각각 원룸과 지하방, 고시원 등에 뿔뿔이 흩어져서 빈곤한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은커녕 알바도 한번 해보지 않은 시동생들은 취직이 될 리 없었습니다. 대학을 나왔어도 아는 게 없으니 일자리를 줄 사람이 없는 건 아주 당연한 일이었죠. 그래서 친숙들은 공사장에 가서 잡부로 일하게 되었고 시누이들은 제가 20살에 했던 주방 보조로 들어가 설거지를 하며 살고 있답니다. 저는 바닥부터 시작했는데 시동생들은
거꾸로 호화롭게 살다가 바닥으로 치닫고 만 거죠. 한편 남편은 수십억의 재산을 되찾고 지금 운영하는 피부과를 정리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구걸하러 몇 번이나 찾아와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떠나게 된 거죠.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번화가 중 한 도시에 정착해서 아주 크게 병원을 차렸답니다. 그 이는 의사로서 실력은 최고였으니 찾아오는 환자는 줄을 섰네요. 그리고 저는 하던 대로 10개의 파스타 매장을 돌며 관리만 신경 썼습니다. 장사는 점주들에게 믿고 맡기고 뒤에서 지원하는 것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시댁과 연을 끄는 저희 두 사람은 새로운 둥지를 틀고 나서야 스몰 웨딩을 올리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오자마자 몸이 예사롭지 않아서 병원에 갔더니 임신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허니문 베이비가 생긴 거죠. 40대에 가진 아기라서 각별하게 몸조심을 해야 해서 출산할 때까지는 거의 집에서만 지내기로 했습니다. 제 식당은 알아서 잘 굴러가고 있었고 남편도 저의 내조 없이도 잘하는 사람이어서 걱정할 일 하나 없이 태교를 하다 건강한 딸을 순산하게 되었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저희 세 식구는 누구보다 행복하고 아늑한 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시댁 식구들은 아직도 개고생을 하면서 살고 있답니다. 자립해서 살아본 적이 없으니 그럴만도 하죠. 아마 10년은 넘게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며 살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드네요. 여러분, 저희 시댁 식구들 정말 최악 아닌가요? 그나마 남편이 저를 만나 정신을 차려서 다행인 거지. 제가 아니었으면 아직도 호구 노릇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을지도 모르겠네요. 여하튼 잘 정리되고 해결되었으니 지금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주변에 저희 시댁 식구들 같은 사람들을 알고 계신다면 제 사연을 공유해서 들려주세요. 얼마나 큰 벌을 받을지 알게 하고 기생충 생활을 접도록 말이에요.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이만 글을 줄여보겠습니다. 저의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모두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